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울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 환자가 나흘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 정반대입니다. 교수님, 네. 중국에서는 우리는 좀 확진자가 지금 며칠째 안 나오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중국 확진자는 평소보다 7배 뭐 늘어나기도 하고 네. 오늘 발표한 것도 평소 그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1.5에서 2배 정도 그렇습니다. 더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중국 당국은 12일자부터 네네. 그 진단 기준을 이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종종까지는 소위 말하는 핵산 검사에 의한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만 그 확진 환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12일 발표부터는 핵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예, 예. 증상이라든지 또 이 엑스선 검사를 통해서 폐렴 소견이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네네. 확진 환자로 판정하겠다. 예. 네. 그렇게 되면서 3,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진 환자가 감소하던 양상에서 예. 12일 발표를 통해서 15,000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 우리 2009년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경우에도 네네. 초기에는 다 검사를 해서 확진 환자를 가려냈습니다만 이 신종플루의 그 유행 양상이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 이후에 그 계절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아주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네네. 그런 사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중국이 이 시점에서 확진 검사를 하고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만으로 확진 판정을 한다. 좀 뭔가 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중국 보건당국이 확진 환자 이 판정 기준을 변경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중국 보건당국의 한 전문가는 이 핵산 검사의 정확도가 대단히 떨어진다. 네. 네. 심지어는 50% 이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운 게 이 중국 당국이 말하는 핵산 검사가 예. 현재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리얼타임 PCR과는 다른 검사인가? 아, 예, 네. 예. 왜냐하면 리얼타임 PCR의 검사는 거의 99.9% 정확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똑같은 검사를 한다면은 어떻게 50% 이하의 검사 결과다. 네. 그래서 그 정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엑스선 검사 결과를 참고한다. 이런 발언한 것도 좀 그 신뢰에 상당한 그 의문점이 가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냥 의심 환자로만 분류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실제 감염자였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까지 발표했던 통계 자체가 조금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미 그 이 환자가 발생하는 초기부터 네. 각 개의 전문 연구 기관에서는 예, 예. 중국의 이 확진 환자 발표가 실제 환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10%. 예.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네네. 또 실제로 또 중국의 그 언론 그 보도 SNS 상을 보게 되면은 네네. 이 환자는 도시 지역에서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받은 사람의 통계에 불과하다. 아, 예. 농촌 지역에서는 병원도 못 가고 그리고 또 중증으로 사망을 해도 그 사실조차가 인지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SNS에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봤을 때 중국 당국이 초기에 발표했던 환자들은 정말 이 극소수 한 1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중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건데 이게 국내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네. 중국의 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로 우리 국내에 네.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본인도 모르게 예. 환자가 발생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됐는데 네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당국이 일선 의료기관과 그리고 또 이 지자체의 보건기관과 네네. 협력을 해서 총력전을 지금도 펼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국 상황 살펴봤는데 또 이웃 나라죠. 일본 상황도 살펴봐야 되는 게 일본도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진료가 잘 되고 있어서 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80대 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80대 이제 할머님이신데 네네. 이분이 이제 20일 날부터 이제 몸이 좀 이상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지만 뭐 뚜렷한 증상 차도는 없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좀 심해졌어요, 증상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네. 그리고 6일 날 악화되고 12일 날 너무너무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13일 날 사망을 했는데 네. 그 2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사망 이후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또 더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 사망한 이 80대 환자분의 그 친척분이 네. 도쿄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분인데 사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 역시도 자기가 특별히 그 이 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한 그런 그 기억이 안 난다. 네네. 그런데 이제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객 중에서 예. 이런 또 이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 탑승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이제 감염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어쨌든 그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고요. 네. 또 오사카에 있는 의료기관에 50대 의사 선생님이 또 감염이 됐어요. 네네. 이런 몇몇 사례들이 지금 일본의 지역사회 감염을 시사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일본 크루즈 내에 지금 감염 상황도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감염이 확산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크루즈선이 20일 날 요코하마로 출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크루즈항에 탑승했던 80대 홍콩 남성이 25일 날 네. 홍콩에서 하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2월 1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 사실이 2월 3일 날 그 크루즈선에 통보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한 14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네. 전혀 그 크루즈선에 탑승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예.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다 확산이 됐을 것이다. 네네. 공동생활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200여 명 이상이 되는 환자가 발생을 했고 네네. 또 선상 자체가 좁고 예. 환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이 시설에 헤파 필터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네네.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일반 환기 장치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를 통해서 또 선실로 또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일본이 그래서 노약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들만 먼저 이 크루즈선에서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던데 너무 늦은 조치. 너무 늦었죠. 예. 사실 우리 그 우한 교민들 네네. 그 비행기를 타고 1차, 2차, 3차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이 지금 아주 엄격하게 격리시설에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관리가 돼야지만이 네네. 네. 지금과 같은 이건 참사입니다. 참사를 막을 수가 있죠. 네. 네, 이 발원지인 중국 상황 또 일본 상황도 아직 잡히지 않은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국외 소식은 글로벌 뉴스룸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